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완자 세 번째 단원 운동과 에너지. 오늘은 지난 시간 운동에 이어서 일과 에너지 해볼게요. 124쪽이네요. 네,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요거를 일단 네, 네. 1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일은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과학 시간에 일은 힘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찮으니까 문자로 워크, 포스, 그리고 쉬프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WFS 10N의 힘으로 2m 밀었을 때 20줄의 일을 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일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 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일이 0인 경우 좀 볼까요?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한 일의 양이 0인 경우 보겠습니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일단 힘이 0일 때 이동거리가 0일 때 그러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다 그냥 손을 닿은 척만 하고 있는 거죠. 힘을 안 주고 있으면 나는 그 물체에 일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는데도 벽면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런 경우도 한 일의 양은 0인데요. 제가 힘을 줬는데 그 물체의 이동은 힘을 준 방향이 수직이에요. 이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는 건 이 힘이 물체의 이동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수평 방향으로 밀어서 일을 하는 경우하고 수직 방향으로 밀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해보죠. 그리고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한 일의 양이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자, 볼까요? 문제.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보겠습니다. 얼음에 열을 가해 물로 만들었다. 이건 이제 열 에너지가 공급된 거지 힘을 주어서 이동시킨 건 아니에요. 밀어서 올렸다. 네, 일을 했습니다. 지우개를 주어서 올렸다. 예, 일을 했고요. 3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다. 이건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 산소를 얻었다. 이것도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과학 시간에서 말한 일은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무게가 200N의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m 끌어당겼더니 용설적으로 있는 100N을 가리켰대요. 이게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하였죠. 얼마의 힘을 주었는지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켰는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야 한 일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요. 이 용솔에 걸린 힘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에요. 100N이고 100N의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5m 밀었네요. 한 일의 양은 500줄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 시간에 한 일의 양이 0인 경우 보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일이 0인 경우는 물체에 작용한 힘이나 물체가 이동 거리가 0이거나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일의 양이 0입니다. 자, 중력과 일의 양 보도록 하죠. 중력. 자, 이거를 아까 설명을 할까 지금 설명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가지 종류가 모든 종류가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잡아당긴 힘이 세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잡아당긴 힘이 셉니다. 이 천체들, 지구나 달 이런 애들은 질량이 되게 크잖아요. 이런 천체들의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니까 우리한테 작용하는 지구의 만유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거움을 느끼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만유인력, 중력을 구분하는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래비티이고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게.
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혹은 무게는 이게 힘은 뭐가 뭐를 뭐하는 힘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은데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만유인력, 힘력자죠. 중력, 힘력자죠. 물체의 작용은 중력,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 무게의 본질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를 쓰게 돼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관성법칙입니다. 2법칙이 가속도 법칙,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요. 그 중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가속도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게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1kg짜리를 1초마다 1m/s씩 빨라지게 하는 힘이 없었어요. 뉴턴이 자기 이름을 따서 1kg짜리를 1초마다 1m/s씩 빨라지게 하는 힘을 1뉴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다시 써볼까요? 액셀레이션,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입니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도 나타내요. F는 ma라고. F가 힘이었죠. m이 질량, 그리고 a가 가속도인데요. 요건 이제 운동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식인데 a는 m분의 f, 이건 가속도 법칙, 너무 유명한 식이라서 요거는 이제 운동방정식, 같은 식인데 이름이 두 개 있어요. 자, 그럼 무게도 힘이라고 그랬어요. 힘이니까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겠죠. 근데 이제 지구에서의 무게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 1kg의 무게는 지난 시간에 이제 진공 중에 자유낙하할 때 모든 물체가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라고 했죠. 그래서 9.8N이 돼요. 웨이트,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이게 뭐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내용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고요. 중력 가속도는, 그래비티의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입니다.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직 방향으로 일을 할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어디 보자. 사람이 힘을 줬는데 얼마의 힘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올라간 높이는 2m라고 해볼까요? 질량이 10kg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만큼의 일을 했을까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게 등속으로 올라갔어요. 천천히. 등속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합력이 0이다. 힘이 작용하면 운동상태가 변해요. 네. 합력이 0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로 작용한 힘이 아래로 작용한 힘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물체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죠. 10kg이라면 무게가 98N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힘을 주었는지 안 나왔어도 합력이 0이니까 98N의 힘을 주었어요. 자, 그럼 98N의 힘을 주었고 올린 높이가 2m. 그럼 한 일은 196줄이 되네요. 자, 여기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거,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에너지, 바로 에너지네요. 지금 수직 방향으로 한 일 했고요. 수평 방향도 좀 해보죠. 아까 안 한 것 같은데.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에 어떤 힘을 줬습니다. 근데 얼마의 힘을 줬는지 모르겠고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10m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의 일을 했을까? 근데 여기 마찰력이 7N입니다. 자, 그럼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 보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을 몰라요. 이동거리는
10m이고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구하나? 이게 등속이래요. 등속이라는 건 합력이 0인 상태입니다. 합력이 0이군요. 그러니까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줬다라는 이야기죠. 마찰력이 7N이니까 사람이 7N의 힘을 준 겁니다. 그러면 70줄의 일을 했군요. 이처럼 수평 방향으로 일을 할 때는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일을 할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나오네요.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100줄의 에너지가 있으면 100줄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체에 50줄의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50줄이 증가하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역학, 힘에 관한 학문, 역학에서 쓰는 에너지인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요. 요게 전부예요. 문자로 좀 써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의 합으로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mgH로 나타냅니다.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내요. 이거 어떡하나? 뭐 한번 해보죠.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힘을 줬습니다. 얼마의 힘을 줬는지 모르겠고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천천히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h 높이까지 올렸거든요. 이때 100줄의 일을 했으면 요 물체는 이제 에너지가 100줄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 볼게요. 이 올리는 동안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를 계산하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는데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얼마의 힘을 줬냐면 무게만큼의 힘을 줬거든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나타내요. 거기에 이동 거리가 높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얼만큼의 일을 했는가, 그래서 물체가 일 받은 양만큼 h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가 mgh가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고요. 증명은 굳이 못해도 괜찮아요. 요것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증명이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나아요. 처음에 속도가 0입니다. 멈춰 있어요. 여기다 100줄의 일을 해주면 얘는 이제 V라는 속도가 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됩니다. 얼만큼의 일을 해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힘을, F라는 힘을 S만큼 이동시켰어요. 마찰이 없는 곳에서 100줄의 일을 해줬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계속 100줄이 될 겁니다. 여기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고요.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좀 넣어볼까요? MA 곱하기 S가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몰라도 됩니다.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V가 나중 속도, V0가 0초세 속도, 처음 속도니까 처음 속도가 0이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가속도 A 대신에 ES분의 V제곱을 넣을 수가 있네요. 질량 곱하기 ES분의 V제곱 그리고 S 하면 약분이 되죠.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1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었다. 거기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은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의 합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kg짜리가 질량 2kg짜리가 10m 높이 있을 때 위치 에너지 계산해 보죠. 2kg 무게는 이제 중력 가속도 9.8m/s 곱하면 19.6N이 되겠네요. 1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196kg 미터제곱 per sec 제곱인데요. 이걸 우리는 196줄이라고 표현하죠. 킬로그램 미터 제곱 per sec 제곱 줄 같은 단위입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2kg짜리가 1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 보죠. 2분의 1은 무조건 넣어주는 겁니다. 2kg 곱하기 10m/s 거기에 제곱을 해보죠. 그러면 100kg 미터제곱 per 제곱 킬로그램 미터제곱 per 제곱이 줄하고 같은 단위라고 했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mgh,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네, 뭐 그럼 다 했어요. 네, 다 했고요. 높이는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요 1kg짜리 물체가 옥상면이 기준면이면 높이가 0이 되고요. 베란다가 기준면이면 높이 2m, 지면이 기준이면 높이가 6m가 됩니다. 기준면 어디냐에 따라 다르고요.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높이에 비례해요.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2배면 위치 에너지 2배, 높이가 3배면 위치 에너지 3배, 질량 2배, 높이 3배면 위치 에너지 6배가 됩니다. 자, 보죠.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뉴턴, 세크, SI 단위만 써요. 50cm 이런 거 안 씁니다. 0.5m. 자, 물체로 들어올린 힘의 크기 볼까요? 10kg짜리를 함정이 0인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10kg의 무게만큼 9.8을 곱해서 98N인 거고요. 98N의 힘으로 0.5m 밀었군요. 그러면 49줄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m 높이 나무에 무게가 5N인 배가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럼 중력의 한 일량은 몇 줄인가? 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mg가 무게고요. 질량 곱하기 9.8m/s 제곱했더니 5N이래요. 높이가 2m, 위치 에너지가 10줄이군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한 일의 양도 10줄이 됩니다. 바닥에 놓인 물체를 10m 높이에 올렸는데 196줄의 일을 했죠. 그럼 몇 킬로그램일까? 자, 위치 에너지에다 넣어보죠. 이 P는 mgh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196줄이에요. 196줄의 일을 했으니까 질량은 모르겠고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입니다. 높이가 10m고요. 그러면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98분의 196, 2kg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질량, 높이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요.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이죠.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합니다.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합니다. 답은 기억, 니은, 리을. 2번입니다.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인가? 이건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EP는 mgh, 질량 10kg, g,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곱하면 98N의 무게군요. 3m, 98 곱하기 3 하면 얼마인가요? 3, 9, 27, 3, 8, 24, 2, 9, 4, 294줄.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에 놓여있는 질량이 10kg인 상자를 5m 높이까지 올렸어요. 한 일의 양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까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무게만큼의 힘을 주어서 높이 올려주면 되는데요. 10kg이니까 무게는 98N, 높이는 5m. 그럼 얼마가 되나요? 5, 9, 45, 5, 8, 40. 예, 490줄의 일을 하였군요.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이 상자가 5m 높이에서 갖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490줄입니다. 490줄의 일을 해줬으면 위치 에너지가 490줄이 증가해요. 옥상을 기준면으로 하면 높이가 0m거든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0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예, 그냥 외우세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1로, 운동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돼요.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있었는데 2를 해줍니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요. 딱 부딪히면 이게 얼만큼 나무 토막이 밀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준 힘은 나무 토막과
클램프 사이에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게 됩니다. 요 값이 같다. 요걸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속도가 2배면은요 운동 에너지가 4배거든요. 4배 많이 미끄러집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 질량 관계인데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기억, 리얼. 2번 보죠. 2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질량이 자동차 2배인 트럭이 같은 속력으로 갑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2배면 운동 에너지 2배이고요. 그리고 20이 아니라 40m/s네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2배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 몇 줄인지 구하라고 하는군요. 구해보죠.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속도가 4m/s에 제곱을 하면 16줄 되겠네요. 3번에 16줄. 에너지와 일의 전환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에너지는 일로, 일은 에너지로 전환 가능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추가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할 때 추의 질량이 클수록, 추의 질량이 크면 위치 에너지 크거든요.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던 수레가 나무토막 밀고 가다 정지했습니다. 나무토막이 밀려나간 거리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거든요. 즉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X 1번에 55X 2번입니다. 100g짜리 추를 30cm에서 낙하시켰던 0.5cm 밀렸어요. 그러면 200g인 추 60cm면 질량 2배, 위치 에너지 2배입니다. 높이 2배, 위치 에너지 2배죠. 그러면 총 위치 에너지는 4배가 되겠네요. 그럼 4배 많은 양의 일을 해줍니다. 2cm. 3번이네요. 그리고 이해 쏙쏙 집중 강의 한번 볼까요? 그냥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합니다. 이때 중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떨어지면서 빨라지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속력과의 관계인데요. 지금 수레가 가서 나무토막을 밀고 있습니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고요.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수레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네, 질량이 일정할 땐 그래요. 그리고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보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동거리가 0.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아니고요. 예, 가방을 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예, 3번. 3번이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네요. 네. 그리고 2번입니다. 수평면에 놓여있는 질량 10kg 물체에 5N의 힘을 가해서 4m 이동시켰습니다.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일을 한 거죠. 5N의 힘으로 4m, 20줄의 일을 하였네요. 질량이 10kg인 상자를 수평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2m 끌어당겼습니다. 300줄의 일을 했죠. 2m 당겼는데 얼마의 힘을 줬을까요? 150N의 힘을 줘야겠죠. 그래야 곱한 값이 300줄이 나옵니다. 3번에 4번이고요.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의 물체를 천천히 들어서 2m 높이 올렸죠. 이때 필요한 힘, 10kg의 무게가 98N이거든요.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돼요. 98N. 98N의 힘으로 2m. 그러면 98N 곱하기 2m. 196줄.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훈이가 수평면에 놓인 질량 10kg 물체를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2m 밀고 간 후 1m 높이의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가 10N이군요.
10N의 힘으로 2m 밀었군요. 그러면 20줄의 일을 하였네요. 그리고 10kg짜리를 들려면 10kg의 무게인 98N의 힘을 줘야 돼요. 그 상태로 1m, 98줄의 일을 하였네요. 20줄의 일을 하고 98줄의 일을 하고 그러면 118줄. 예, 5번에 3번. 그리고 중길은요, 그림과 같이 바닥에 놓여있는 무게가 100N인 물체를 1m 올렸습니다. 100N인 물체를 1m, 10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죠. 잠깐만. 힘은 위로 주고 이동은 옆으로 있네요. 수직이네요. 이때 한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한 일의 양은 처음에 들어올릴 때 한 일 100줄.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한 일의 양은 0입니다. 7번 문제 보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이니까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일의 양이 됩니다. 6m 밀 때 한 일이요. 4, 4, 16줄. 그리고 여기 2, 2, 4줄. 총 6m 미는 동안 20줄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이요. 무게 500N인 물체를 그림과 같이 높이 폭이 20cm인 계단에 올렸습니다. 무게가 500N이면 올릴 때 500N의 힘을 주어야 하고요. 500N의 힘을 줄 때 옆으로 이동시키면 한 일의 양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한 경우는 요 경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에요. 20cm 하나, 둘, 셋, 넷, 5개, 100cm, 1m네요. 그러면 500N의 힘으로 1m 밀었네요. 500줄의 일을 했습니다. 8번에 3번. 9번입니다. 민선이가 질량이 5kg인 가방을 들고 49N의 힘을 줬네요. 20m 갔습니다. 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한 일의 양은 0. 9번에 1번이고요. 그리고 10번입니다. 한 일의 양을 옳게 비교한 것은 무게 10N, 일정한 속력으로 수평면을 따라 30N의 힘으로 3m, 90줄의 일을 하였고요. 3kg짜리 물체를 무게가 9.8 곱하면 3, 9, 27, 3, 8, 24, 29.4N, 2m 올렸습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2, 4, 2, 9, 18, 5, 8, 8, 58.8줄 이고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운동, 이때는 힘이 필요가 없어요. 예, 마찰이 없으니까 힘이 0이니까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게가 5N인 물체가 2m 이동시켰대요. 예, 한 일량은 0줄. 가나다 순서입니다. 10번에 1번. 그리고 일과 에너지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일과 에너지, 줄 같은 단위 있습니다.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전환이 되고요.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물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11번에 4번. 12번입니다.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외부에 50줄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에너지는 50줄이 됩니다. 이 물체의 사람이 또 100줄의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100줄이 증가하여 에너지가 150줄. 3번이고요. 그리고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3kg짜리를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1m 높이까지 올렸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3kg 곱하기 9.8m/s 곱하기 1m요. 그럼 3, 9, 27, 3, 8, 24, 29.4줄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올릴 동안 한 일의 양은 29.4줄이에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 증가량도 29.4줄입니다. 이렇게 올리나, 이렇게 올리나, 이렇게 올리나, 올라간 높이가 같으면 한 일의 양은 같습니다. 다만,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주는 힘이 점점 적게 들어요. 그리고 14번.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그러니까 질량과 높이의 곱이 큰 게 위치 에너지가 커요. 1, 3, 3, 4, 6.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2가 되겠고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A가 되겠습니다. 14번에 4번. 그리고 15번. 도물체 A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입니다. 질량비 얼마일까요? 여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같은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가 3대 2. 그러면 질량비가 3대 2이겠죠. 15번에 5번.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옥상에 놓여 있는 질량이 1kg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려고 합니다. 지면 기준이면 뭘까요? EP는 mgh 1kg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5m 얼마일까요? 49줄. 지면 기준 49줄. 베란다 기준이요. 베란다 기준이면은 높이가 달라지죠. 베란다 기준이면 2m니까 19.6줄이고요. 옥상 기준이요. 옥상 기준 높이가 0m, 위치 에너지 0줄. 16번에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N인 쇠구슬을 5cm 비탈면에서 가만히 놨습니다. 10cm 이동을 했군요.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의 일을 하였어요. 무게 40N이면 그리고 질량 2배죠. 위치 에너지 2배. 높이 3배죠. 위치 에너지 3배. 위치 에너지가 총 6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일의 양도 6배가 돼요. 60cm. 그리고 18번. 오른쪽 그림은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같은 거요. 글쎄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mgh인데 요거 이제 나무 토막의 한 일 얘네들하고 같습니다. 위치 에너지랑 같은 거. 네, 위치 에너지랑 같은 거 찾아보죠. 일의 양? 예, 좋아요. 같아요. 힘의 크기? 아니요. 힘에다가 이 이동 거리를 곱해줘야 같습니다. 이동거리에다 힘을 곱해줘야 같고요. 추의 질량 곱하기 높이, 중력 가속도도 곱해줘야 되고요. 나무 도막을 미는 힘에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 좋아요. 그래서 1번과 5번이 위치 에너지랑 같습니다. 19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3m인 곳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10cm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2m 1.5kg이면 아이고, 자, 높이가 3분의 2배 됐나요? 그리고 질량이 2분의 1.5배, 4분의 3배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2배, 총 2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5cm, 19번에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질량이 2kg인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100줄입니다. 2분의 1 mv제곱. 넣어보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 100줄이래요. 2분의 1. 질량은 2kg이고요. 그러면 속도는 얼마일까요? 속도는 10m/s가 되겠습니다. 20번에 4번. 두 물체 A, B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겁니다. 운동 에너지의 B. 그냥 구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냥 구하죠. 네,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가요? 1000줄? 1000줄.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500줄? 예, 500줄. 2대1. 예, 이렇게 되겠고요. 21번에 3번. 22번입니다.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에 재원이가 힘을 주어서 밀었더니 5m/s가 됐어요. 한 일의 양을. 1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요. 운동 에너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속도가 5입니다. 그러면 25줄? 예, 22번에 4번. 그리고 23번. 그림과 같이 질량 4kg인 수레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50줄의 일을 했습니다. 속력을. 50줄의 일을 했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50줄이라는 양이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그리고 속도의 제곱. 속도의 제곱은 얼마가 되나요? 2분의 50인가요? 25? 예, 5의 제곱, 5m/s. 23번에 3번이고요. 그리고 24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 속력 4m/s인 장난감 자동차가 상자와 충돌한 후 밀고 가다 정지했죠. 미는 힘이 4N이래요. 이동거리는.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해줍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 예,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16줄이죠. 이만큼 일을 해준 건데요. 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동거리는 힘을 안 오군요. 힘이 4N입니다. 이동거리를 모르고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6 나와야 되니까 4m. 24번에 2번. 그리고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정지에 있는 질량이 2kg 수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어서 10m 밀었습니다. 100줄의 일을 했군요. 속력 얼마일까요? 운동 에너지에다 넣으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2kg. 그러면 속도는요, 10m/s. 25번에 4번. 26번입니다. 아이고야. 예. 시속 5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20m 이동해서 정지했습니다. 시속 100km. 속도가 2배가 됐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 4배가 됩니다. 80m. 80m 이동해서 정지하겠네요. 26번에 5번. 그리고 27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상자를 100N의 힘으로 2m 밀고 간 후 1m 높이까지 올렸습니다. 10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한 일은 200줄이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10N짜리 1m 올렸으니까 1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일은 210줄. 그리고 벽을 밀었는데 벽이 움직이지가 않네요. 물체를 들고 걸어갔고요. 한 일의 양이 얼마일까요? 여기 이동거리가 0이고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고요. 둘 다 한 일의 양은 0줄입니다. 이동거리가 0이니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니까. 2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닥으로부터 3m 높이에 위치한 베란다에 질량 1kg 물체가 있습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3m죠.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자,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mgh 1kg,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높이 3m. 그러면은 3927, 38에 24, 29.4줄 되겠고요. 물체를 옥상으로 올려줄 때 해야 되는 일 3m만큼 더 하면 돼요. 29.4줄의 에너지를 추가하면 되니까 역시 29.4줄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한 지점에 쇠구슬을 가만히 놨더니 이렇게 빗면 따라 내려와서 나무 토막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거리를 증가시키려면 위치 에너지 증가시키면 되겠죠. 질량을 증가시키거나 떨어뜨린 높이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예. 31번 보죠. 플라스틱 관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했고요. 바닥과 수직으로 세워서 고정한 다음에 5점에서 질량이 0.2kg의 쇠구슬을 가만히 놨습니다. 쇠구슬이 낙하할 때 쇠구슬에 작용한 힘은 중력이죠. 지구가 잡아당긴 힘. 이 힘이 쇠구슬에 해준 일이 무엇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5점과 A점 사이가 40cm일 때, A점을 지나는 순간 쇠구슬의 속력, 아이고야,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에너지가 전환이 됩니다. 요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되는데요.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과 같은데요. 여길 기준면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 0줄이에요. 여기 살짝 놓았으면 운동 에너지 0줄입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랑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위치 에너지 mgh 이고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질량은 약분을 해주고요.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 높이가 40cm, 0.4m입니다. 그럼 2분의 1 v제곱이네요. 얼마인가요? 그러면 v제곱은 0.8 곱하기 9.8이요. 이게 얼마가 될까? 8, 9, 72, 8, 8, 64, 7.64요. 이게 뭐의 제곱일까요? 아, 9, 8, 72, 7.84? 네, 7.84가, 이걸 해야 되나? 7.84. 네, 해야죠. 아, 싫어요. 그냥 계산기 쓰죠. 네, 계산기 쓰죠. 7.84, 루트, 예, 7.84, 루트가 어딨나? 아이고야. 루트가 왜 없을까? 아, 죄송해요. 어떡하지? 여기서 어떻게 해보죠? 왜 없지? 2.8. 아, 여기네. 2.8. 2.8m/s입니다. 예, 2.8. 2.8m/s. 아이고야. 예.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네. 가져가지요. 한눈에 보는 대단원입니다. 네,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중성광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두 물체 사이 간격이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촬영된 물체 사이 간격이 클수록 속력이 빠른 거고요. 물체 사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물체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빠르기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속 운동입니다.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사진을 촬영한 시간 간격이 1초라면 4cm/s이고요. 등속 운동은 S그래프, 시간 거리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이고요.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죠.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속력을 의미합니다. 등속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고요. 넓이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동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거든요. 가이고요. 120m를 10초 만에, 나는 20초 만에 120m니까 6m/s, 나는 240에서 300m까지 60m를 30초 만에 2m/s 이고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낙하하는 거리는 점점 증가하죠. 속력이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빨라집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 기울기가 가속도이다, 중력 가속도이다, 아니면 중력 가속도 상수이다, 일 것 같고요. 물체가 진공 중에서 낙하할 때 이렇게 속력 변화가 같고요.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공기 저항을 작게 받을수록 속력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 예, 일과 에너지 보죠. 한 일의 양은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되고요.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힘 곱하기 거리니까 넓이가 한 일의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의 양이 0인 경우는 얼음 위에서 등속 운동할 때는 힘이 0이니까 한 일의 양이 0이고요. 그리고 밀었는데 이동하지 않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0이니까 한 일의 양이고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한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중력과 일의 양인데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한 일의 양은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중력이 일을 합니다. 한 일의 양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떨어진 높이이고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입니다. 책상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상자의 높이는 0m입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상자의 높이는 1m가 되는 거고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 나무 토막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5m/s의 제곱이니까 25줄입니다. 그리고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 토막을 밀어내죠.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1로 전환이 됩니다.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고요. 수레가 나무 토막을 밀고 가다 정지합니다. 수레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1로 전환된 거고요.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빠른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이거 3m/s이죠. 10m/s가 36km/h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5m/s이고요. 가나다 순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2번입니다. 바닥과 마찰이 거의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등속운동이죠.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축에서 높이가 일정해요. S그래프,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면 돼요. 기역, 미음이고요. 3번. 오른쪽 그림은 직선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등속운동이죠. 옳지 않은 거. 속력이 일정하고요. 몇 초마다 이동한 거리는 같고요. 옳지 않은 거. 예, 일정하게 증가했다.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요. 예, 시간에 따라 옳지 않은 거. S그래프,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속력이 가장 빠른 건 기울기가 제일 큰 A. A 구간에서 물체는 2초 동안 8m, 4m/s이고요. B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8에서 10m, 2m 이동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입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건데요. 등속운동이죠. 예, 등속운동. 옳은 거. 가는 속력이 일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큰 거고요. 나에서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나에서 빗금친 부분은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2번, 4번. 그린 가는 두 물체 A, B의 시간과 거리 관계입니다. 속력 나타내래요. A는 3초 동안 18m니까 6m/s. A는 6m/s. B는 3초에 6m죠. 그러면 2m/s.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7번. 오른쪽 그림은 운동하는 그 두 물체 A, B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냈는데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등속 운동이네요. A는 1m/s, B는 2m/s입니다. A, B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A가 B보다 속력이 느립니다.
B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4m이고요. 4초 때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 차이가 나? 4초 때 B는 4초 동안 8m를, A는 4m를, 4m 차이가 납니다. 기억리을 2번. 그리고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진공 중에서 떨어지는 공의 다중성광 사진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공의 일정한 크기의 힘, 무게,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공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운동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공이 떨어지는 동안 공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8번에 4번, 그리고 9번입니다.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그래프를 보고 뭘 알 수 있을까요? 3초 후 물체의 속력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1초에 9.8m/s씩 빨라지고 있다. 중력과 속도가 9.8m/s 제곱이다. 이거든요. 3초 후 속력 알 수 있고, 중력의 크기, 질량을 모르니까 무게가 중력의 크기거든요. 9.8m/s 제곱 중력과 속도는 아는데 질량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2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V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입니다. 기억, 티귿, 5번 이고요. 그리고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3kg, 2kg인 상자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각각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두 상자 묶어서 떨어뜨렸고요. 옳은 거. 다 동시에 도달하겠죠? 동시에. 나에서 1초에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하면 1초에 9.8m/s씩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상자가 낙하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알면 떨어진 높이 구할 수 있고요. 나는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3번. 그리고 11번. 과학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요,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올라가야죠. 11번에 1번입니다. 그리고 일을 가장 많이 한 경우는, 다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10N의 힘으로 1m 밀고 갔다. 10줄의 일을 했고요. 20N 0.5m, 10줄. 질량 10kg이면 무게가 98N, 수평 방향으로 10m, 0줄입니다. 질량 2kg, 5N의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3m, 15줄이고요. 98N, 0.5m 올렸다. 49줄이네요. 5번이 가장 일을 많이 했습니다. 13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에 힘을 주어서 물체의 힘의 방향을 이동시켰을 때 힘과 이동 거리입니다. 6m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이요.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일입니다. 8줄의 일을 했고요. 2하고 4의 중간 높이가 3이죠. 3N의 힘으로 1m 밀었네요. 3줄의 일을 했고요. 2N의 힘으로 3m, 6줄. 그러면 17줄의 일을 했습니다. 13번에 4번. 14번 보죠. 14번은 어디 있을까요? 네, 15번이 두 개 있네요. 네,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인 물체를 A에서 힘을 가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B까지 5m 이동시킨 다음에 2m 올렸습니다. 100줄이었대요. 밀고 간 힘의 크기. 5kg의 무게가 9.8을 곱하면 49N입니다. 그럼 49N의 힘을 주어서 2m 올리면 98줄의 일을 했네요. 총 100줄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2줄의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럼 2줄의 일을 하려면 얼마의 힘을 줘야 되나요? 0.4N? 네. 0.4N 곱하기 5m 하면 2줄 됩니다. 14번에 2번이었고요. 조금 잘못 나왔나봐요. 번호가. 15번입니다. 질량 2kg인 가방을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한 일의 양. 여기는 BC는 힘을 주고 이동하는데 수직이거든요. 한 일의 양이 0입니다. 그러니까 2kg짜리를 5m 올리는 동안 한 일만 생각하시면 돼요. 2kg의 무게는 9.8을 곱하면 19.6N입니다. 19.6N의 힘으로 5m 올리면 98줄. 15번에 5번이네요. 16번. 영수는 무게가 5N인 상자를 1m, 5줄의 일을 했네요.
철수는 무게가 10N인 상자를 2m, 20줄에 일을 했습니다. 철수가 한 일은 영수가 한 일의 4배, 4번이고요.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책상면으로부터 0.5m 높이의 질량 0.5kg 쇠구슬이 있습니다. 책상면 기준면으로 할 때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는 0.5m, 그리고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1.5m죠. 위치 에너지 높이에 비례합니다. 1대 3, 3번이고요. 18, 19번입니다. 추의 낙하 높이를 달리하면서 그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했죠. 낙하 높이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포텐셜 에너지가 mgh이고 한 일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거든요. 그러면 낙하 높이랑 이동거리는 비례합니다. 네, 비례한다. 18번에 1번이고요. 19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질량이 4kg인 추를 0.5m 높이에서 낙하시켰던 2cm 이동했습니다. 질량이 8kg이면 질량 2배네요. 높이 1m면 2배네요. 위치 에너지 4배, 4배면은 8cm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20번 보죠.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서 미끄러져 내려가게 하면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그 값이 같은 거 또 한번 해보죠. 위치 에너지 mgh이고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랑 같은 거예요. 질량 곱하기 높이만 하면 중력 가속도가 빠졌네요. 쇠구슬이 나무도막의 한 일의 양, 위치 에너지랑 같은 값입니다. 나무도막, 이게 나무도막이에요. 쇠구슬 아니고, 나무도막의 무게 아무 상관없고요. 나무도막을 미는 힘의 이동거리의 위치 에너지랑 같습니다. 니은, 리을. 20번에 니은, 리을. 21번.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움직이지 않는 것, 댐에 저장된 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번에 3번. 22번입니다. 총알이 있대요. 총알 ABCD 질량하고 속력 넣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큰 총알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거요. 아이고 어렵다. 이거를 좀 약분을 할게요. 숫자가 커서 1대 2대 3대 4대 5이고요. 속도도 약분할까요? 1대 2대 1대 2대 1이고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일지 좀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제곱을 해줘야겠죠. 비율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1대 8대 3대 16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DB, ECA 22번에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4kg짜리 수레에 일정한 힘을 주어서 4m/s가 됐어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만큼이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4kg에 4m/s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2줄. 32줄. 그러면 이동거리가 2m거든요. 준 힘은요? 16N. 23번에 2번. 24번입니다.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4kg인 수레의 속력을 4m/s로 증가하려고 그래요. 얼만큼의 일을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얼만큼의 일을 해주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거든요. 각각 구해서 빼주시면 돼요.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제곱 얼마인가요? 8줄? 얼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 운동 에너지가 32줄. 그러면 28줄, 24줄, 24줄의 일을 해주면 되네요. 1번.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단원, 네 번째 대단원, 자극과 반응, 생명과학 파트 이야기를 해보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